말기암 진단 10년 건강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행복 다이어트입니다. 12월은 병원이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왜냐고요? 한 해가 가기 전에 건강검진 받으려는 사람들로 정신이 없더라고요. 미리미리 하면 될 텐데 꼭 임박해져서는 발등에 불 떨어진 사람처럼 급하게 하게 됩니다. 건강검진 받기 일주일 전은 아주 신경을 씁니다. 체중, 먹는 음식, 음주 등 혹시나 하는 마음에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럼 매일매일이 건강검진 하기 전날처럼 관리하면은 우리 몸은 정말 건강하겠죠? 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책 한 권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말기암 진단 10년 건강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저자는 주마니아, 출판사는 에디터입니다. 먼저 환자혁명의 조한경 저자의 추천사입니다. 지혜로 암을 치유한 사람의 이야기. 지식과 지혜는 다르다. 치료와 치유도 다르다. 많은 사람들이 지식을 동원해 치료를 시도하지만 암 환자에게 필요한 것은 치료가 아니라 치유다. 그리고 그 치유를 가능케 하는 것은 지식이 아니라 지혜다. 병원에서 치료받을 수는 있지만 치유받을 수는 없다. 적어도 현대 의료 시스템 속에서는 그렇다. 내가 하는 말이 아니라 병원에서 의사들이 하는 말이다. 병원은 의학적 지식이 있는 곳이지 지혜가 있는 곳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런데 치유가 필요한 암 환자들이 병원을 찾아 치료를 받는 것에만 그치는 경우가 허다하다. 암이라고 하는 병의 실체는 혹 덩어리가 아니다. 만약에 혹을 암이라고 규정한다면 치료를 하면 그만이다. 혹을 떼어내든 찢어버리든 독사를 하든 혹을 없애버리는 것이 치료에 해당한다. 그리고 현대의학은 실제로 그렇게 접근하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그 혹은 암의 실체가 아니라는 사실이다. 그러니 치료를 해도 재발하고 전이 된다는 것을 환자도 알고 의사도 알고 있다. 암은 전인적인 병이다. 정신이 망가져서 온몸이 고장난 병이다. 혹은 증상 중 하나에 불과하다. 그야말로 치료가 아닌 치유가 필요한 병이 바로 암인 것이다. 이 책은 지혜로워서 암을 치유할 수 있었던 사람의 이야기다. 나는 자연요법으로 암을 치유한 환자들의 경험담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다. 아니, 경계하는 편이다. 현대의학적 트레이닝을 받은 의사들이라면 누구나 그러할 것이다. 경험담은 말 그대로 그저 개인의 경험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현대의학이 포기한 말기암 환자가 스스로 치유한 후 그 경험을 엮어 출판한 책들은 셀 수도 없이 많다. 그런데 저자의 경우는 달랐다. 저자는 치료와 치유를 구분할 줄 아는 사람이다. 혹과 암이 다르다는 것도 구분할 줄 안다. 민간요법과 자연치유를 구분할 줄 안다. 자연치유가 현대의학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명확하게 설명한다. 현대의학을 배제하고 산속에서 약초 캐먹고 나은 환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통합적이고 전인적인 질병인 암을 둘러싼 수많은 이분법적인 접근을 깨뜨려준다. 그러면서도 현대의학은 모르는 암이라는 병의 실체에 대해 친절하게 설명해준다. 그의 지혜를 통해 배움을 얻을 수도 있지만 그저 머릿속에 자리한 정보가 아니라 삶의 경험을 통해 배울 수 있다면 더욱 강력하다. 저자는 실로 지혜롭다. 그리고 용감하다. 흔히 암과의 싸움이라고 표현하지만 진정 암과 싸우는 환자는 많지 않다. 암이라는 질병의 원인이 마음과 심리 상태에서 비롯된다는 것까지 깨닫고 마음 수행도 했다. 저자는 암 환자가 된 것을 새로운 삶의 기회로 삼았다. 두려움 속에서 저주하거나 망연자실하여
죽을 운명으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배움에 있어서나 지식에 있어서 새롭게 태어나는 기회로 삼았다. 이 책을 읽다 보면 올바른 정보와 올바른 정신을 향한 저자의 갈망과 노력이 돋보인다. 저자의 경험과 지식 모두를 한 곳에 담은 책이다. 어떤 치료를 해야 암을 고치고 생존할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책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암을 이겨낼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책이다. 암 진단을 받고 뭐라도 할 각오가 되어 있다면 병원 검사만 쫓아다니며 의사와 상담만 할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이 책을 집어들고 읽어보실 것을 권한다. 프롤로그입니다. 암 치유의 해법은 분명히 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수많은 문제들과 부딪히고 이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숱한 난관을 만나 좌절도 겪게 됩니다. 학창시절 시험을 망치면 세상이 무너지고 인생이 끝난 것처럼 느낄 때도 있었고, 대학에 떨어졌을 때는 이 세상에서 나고자가 된 것 같은 절망감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또 취업 시험에서 떨어졌을 땐 이 세상에 내가 있을 자리는 없다는 좌절감에 빠졌고, 믿는 사람에게 배신당하거나 혹은 나를 이용하려고만 하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으면 이 세상이 약육강식의 원리만 존재하는 아프리카의 초원지대 같다는 생각에 세상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기도 했습니다. 인생에서 난관을 만날 때마다 당시에는 다시는 일어설 수 없을 것 같았지만 시간이 조금 흐르면 어디서 충전되는지 모를 에너지를 얻어 언제 그랬냐는 듯 툭툭 털고 다시 새롭게 시작하면서 일상을 살아갑니다. 제 인생도 다를 바 없습니다. 그런 일상을 살아가던 중에 지금까지의 난관과는 비교조차 허용하지 않는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어쩔 도리 없는 문제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2011년에 제 몸이 이전과 다름을 느꼈고 그해 12월 어느 날 등과 허리를 중심으로 가공할 통증이 시작되었습니다. 3개월을 정형외과와 한의원을 전전하다 걸을 수 없는 상태가 되어서야 저의 힘으로는, 아니 최첨단 현대의학으로도 감당 안 되는 암이라는 문제를 정면으로 마주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목부터 꼬리뼈, 양쪽 갈비, 폐, 가슴, 양쪽 골반, 무릎, 발목까지 온몸에 전이된 시한부 말기 신장암 진단. 어떤 선택지가 있는 문제라면 피하기라도 하거나 저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면 조금 버겁더라도 최선을 다해 보겠다는 생각으로 도전할 텐데, 암이라는 문제는 이런 생각 자체를 무력화시키는, 이제껏 살아오면서 겪었던 문제들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였습니다. 아침에 어렴풋이 잠을 깰 때마다 이 모든 게 꿈은 아닐까? 꿈일 거야 하는 바람을 갖는 그 순간 극심한 통증이 이를 여지없이 깨버리며 바로 현실임을 각인시켰습니다. 저라는 존재가 이 세상에서 곧 사라지고 없어진다는 것이 두렵고 무서웠습니다. 사실 그보다는 죽음으로 가는 과정의 고통, 지금도 참기 힘든 이 고통이 죽음으로 다가가면서 계속 극단으로 증폭되고 커져갈 터인데 이것이 너무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잠시라도 두려움에서 벗어나고 싶어 매일매일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치유 이룬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저에겐 그 사람들이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암 치유기들을 찾아 읽으면 그나마 마음이 조금은 편안해졌습니다. 처음엔 그 사람들이 부러웠지만 같은 내용을 수십 번, 수백 번 반복해 읽으면서 나도 그들처럼 나을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이 생기기 시작했고, 방법들은 제각각 달랐지만 그 사람들의 공통점과 핵심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지옥을 경험했습니다. 암은 죽는 병이고 죽을 병이라 확신하고 절망에 빠진 채 천장만 바라보면서
온갖 통증으로 고통받는 몸을 느끼며 죽을 생각만 할 때는 정말 지옥이었습니다. 그런데 치유기를 보면서 희망을 갖게 되자 에너지가 생기고 공부든 실천이든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숨쉬기도 힘든 현실에서 한 줄기 빛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현실 속의 제 몸은 여전히 지옥같이 고통스러웠지만 희망을 보았기에 암 환자로 겪는 지옥에서의 삶이 아닌 치유로 향하는 삶을 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2012년 3월에 여명 3에서 6개월이라는 시한부 암을 진단받았지만 10년이 흐른 지금도 여전히 아니 오히려 이전보다 더 건강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게 남들은 모르는 저만의 어떤 지식, 방법, 요법, 비법, 비방이 있어서 지금 살아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문제든 원인과 그 원인이 가리키는 의미가 있고 그에 대한 본질적 해결책이 있는데 저는 두려움에서 벗어나 이를 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 암이라는 문제의 본질을 통해 임시 방편이 아닌 이 문제의 본질적인 해결책은 제대로 된 자연치유 노력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를 알았기에 집중하여 실천할 수 있었고 실천했기에 암이라는 문제의 본질이 해결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덕분에 암이라는 절망적인 문제에서 벗어나 인생의 다른 문제들처럼 여기며 다시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겠죠. 우리는 암이라는 문제의 의미와 본질을 몰라서 이 문제의 본질적 해결책을 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제가 이런 사람들을 답답하고 한심하게 여긴다 생각하겠지만 한때 저의 이야기였습니다. 암의 공포에 짓눌려 본능적인 뇌, 생존 본능, 말초신경, 감각신경만 남아 어떻게 하면 이 암덩어리들을 없앨까만 생각했습니다. 공포는 문제의 본질을 보지 못하도록 우리 눈을 가립니다. 암덩어리를 없애 어떻게든 살아야 한다는 생존 본능만 남아 수술, 항암과 방사선 치료에만 몰두하게 합니다. 수술, 항암, 방사선이 필요 없고 의미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런 치료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고 암이라는 문제의 본질을 해결하는 방책이 아님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암으로 진단받아 지옥 같은 현실에서 절망하고 계시는 분이 많을 줄 압니다. 그런데 지옥은 암이라는 죽을 병에 걸린 현실 때문이 아니라 암은 곧 죽음이라고 철석같이 믿으며 아무 희망도 갖지 못하는 나의 마음 상태이자 나의 선택 때문입니다. 어떤 희망도 갖지 못하는 지옥 같은 현실에서는 내가 원하는 치유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선택을 하셔야 합니다. 암의 근본적인 치유책인 자연치유의 선택을 통해 절망에서 벗어나 온전한 치유를 이뤄내야 합니다. 암은 결과일 뿐 그 자체로 원인이 아닙니다. 따라서 현대의학적 치료를 통해 아무리 완벽하게 암을 제거해도 그 원인을 제거하지 않으면 재발하게 됩니다. 게다가 암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건강성은 더욱 훼손되어 재발할 때에는 보통 국소적 재발이 아닌 다발성으로 나타납니다. 또 어찌어찌해서 재발한 암을 없앴다 해도 그 과정에서 건강성은 더욱더 훼손되어 더 빠른 시간에 더 다발성으로 일어납니다. 악순환의 연속, 이것이 일반적인 암 환자들의 패턴입니다. 병원 치료를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힘든 병원 치료가 의미 있기 위해서는 현대의학적인 치료를 받으면서 그 원인을 없애는 노력, 즉 자연치유 노력이 병행되어야 함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현대의학적 치료는 이미 생긴 암을 없앨 뿐이고 앞으로 생길 암까지 없애지는 못합니다. 이미 생긴 암은 병원에서 치료해 없앨 수 있지만 앞으로 생길 암은 내가 치유해야 하는 것입니다. 생길 암을 치유하는 것이 자연치유 노력이고 그 과정입니다. 그래야 반복되는 재발과 악순환을 벗어날 수 있습니다.
자연 치유는 그 자체의 개념과 논리가 있고 다양한 체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연 치유는 암에 대한 완벽한 방어 체계가 우리 몸에 존재한다는 것을 기본 전제로 합니다. 그동안 목적 지향적이고 파괴적인 삶이 우리 몸의 건강성을 지속적으로 훼손하여 암에 대한 방어 체계가 무너졌기 때문에 치유 적합한 생각 습관과 생활 습관의 개선을 통해 이를 복원하려는 노력이고 또한 이것이 모든 암에 대한 근본적인 치유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연 치유 노력이 의미 있기 위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암은 죽는 병인데 나는 그 암에 걸렸고 그래서 나는 죽는다는 죽음의 3단 논법이 고정관념으로 자리 잡고 있을 때 이런 심리적 상태에서는 어떤 현실적 노력을 해도 우리 몸의 치유 시스템은 발현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이 원래 그렇게 생겨 먹었기 때문입니다. 구조가 그렇습니다. 단순한 방법론만 추구하는 건 민간요법일 뿐 본질적인 자연치유 노력이 아닙니다. 암은 곧 죽음이라는 잘못된 관념을 극복하는 일이야말로 암 치유의 기본이자 기초가 되고 자연 치유를 위한 전제 조건이 되기 때문에 제가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것입니다. 자연 치유의 본질과도 밀접하게 연관된 문제이기도 합니다. 자연 치유되는 원리인 자율신경 균형 회복 이론에 대해 질병은 운명이 아니라 나의 노력으로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는 후성 유전학을 비롯해 마음의 중요성과 자연 치유의 근본 원리를 제공하는 양자의학에서 알려주는 우리 몸의 치유 조건들에 대해 그 덕분에 제대로 된 자연 치유를 이해할 수 있게 되었고 우리 몸이 얼마나 완벽한지 그리고 얼마나 강한 회복력을 가졌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암은 죽는 병도 죽을 병도 아님을 이해하고 이러한 개념 바탕 위에서 치유 청사진을 세워서 저 자신이 치유를 이뤘고 이후 9년째 암 환우분들을 대상으로 자연 치유를 강의하면서 수많은 분들의 치유 이룸을 보았습니다. 암은 죽는 병도 죽을 병도 아니라는 것은 저에게는 너무나 명백한 명제이자 자연 치유를 이루기 위한 기본 조건임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인생의 어떤 문제든 본인에게 그 선택권이 있고 치병도 마찬가지죠. 자연 치유를 몰라서 선택하지 못한다면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저는 강의, 카페와 블로그 등을 통해 암의 근본적인 치유책인 자연 치유라는 선택지가 있음을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가급적 많은 분들이 자연 치유를 받아들였으면 좋겠고 그러길 바랍니다. 저의 글이나 강의가 암이라는 문제에서 자연 치유라는 바른 선택을 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되길 바랄 뿐입니다. 왜냐하면 제대로 된 자연 치유 노력, 즉 치유 적합적 생각 습관과 생활 습관의 개선만이 암의 원인에 대한 근본적인 치유 책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시한부 말기 신장암 진단 10년, 그 과정에서 얻은 경험, 지식, 지혜를 통해 암 환우분들께 전하고 싶은 메시지, 환자 본인이 아직 구체적으로 그 길이, 그 해법이 무엇인지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암이라는 문제를 해결할 치유의 길과 해법은 분명히 있다. 이러한 인식과 인지가 치유의 첫 시작입니다. 제 글을 보고 또 저를 만나고 나서 암에 대한 공포감을 떨쳐버리고 점차 건강해져 간다는 분을 보면 너무나 보람됩니다. 암에 대한 잘못된 관념을 바꾸는 자연 치유를 전하는 일이 저에게는 여러모로 힘든 일이지만 이를 통해 저 자신도 큰 기쁨과 함께 치유됨을 느낍니다. 암으로 고통받고 있는 분들, 또 암으로 진단받게 될 분들, 암은 아니지만 세포 변질이 원인이 되는 수많은 현대병으로 고통받는 분들, 그리고 건강하지만 그 건강성을 유지하고
더 건강해지려는 모든 분들께서 근본적인 건강성 회복을 추구하는 자연 치유에 공감하고 동참해 주시길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이 책이 한 명의 암 환우분이라도 바른 선택을 하는 데 도움이 되어 근본적인 치유의 길로 이끈다면 너무나 기쁜 일입니다. 그럼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접한 자연 치유는 암이라는 문제의 본질에 대한 성찰을 통해 왜 암에 걸렸는지, 그리고 그 치유책으로서 어떻게 하면 암을 극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답을 주었습니다. 저보다 먼저 자연 치유를 통해 치유를 이룬 사람들에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의 자연 치유기를 수도 없이 읽었습니다. 그 안에 핵심적 공통점을 찾아보니 그게 바로 치유로 가는 핵심이자 지름길이었습니다. 저에게는 이들이 검증된 이론의 근거와 바탕이 되었습니다. 병원에서는 제게 완치는 없으며 고식적 치료만 가능하다면서 시한부를 선고했지만 저는 고식적 치료라는 것들에 애당초 관심이 없었습니다. 저의 관심은 오직 온전한 치유였을 뿐 조금 괜찮게, 조금 그럴듯하게 검증된 방법으로 죽어가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죽음이 아닌 삶의 방향으로 기술을 돌리고 살아남은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을 때 조금씩 드러나는 길의 윤곽, 치유된 사람들의 공통점을 모아보고 그 공통점들이 어떻게 해서 치유로 이어졌는지 그 근거들을 파고들었습니다. 이런 학습 과정이 몇 차례 반복되면서 쌓이다 보니 마침 내 치유 청사진이 제 눈앞에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한마디로 저는 자연 치유에 완벽하게 설득당했습니다. 저는 집을 떠나 오대산으로 향했습니다. 치유에만 집중하기. 저는 이를 전업치병이라 이름 붙이고 치유에만 집중했습니다. 펜션 세 채를 한꺼번에 빌려 사용했습니다. 얼핏 보기에는 엄청난 사치처럼 보이지만 정말 말도 안 되는 저렴한 비용으로 허락해 주신 거였습니다. 그렇게 5월부터 11월까지 7개월간 그곳에 머무르며 제가 공부를 통해 터득하고 있는 자연 치유의 다양한 방법론을 접목하면서 그야말로 치유에만 집중했습니다. 그때의 제 모습을 생각하면 수행하는 수도자의 삶이 아마 그렇지 않을까 싶을 정도였습니다. 먹고 운동하고 쉬고 명상하고 공부하면서 오직 치유에만 몰입하며 하루 24시간을 채웠습니다. 지금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아침에 일어나 문을 나서면 푸르른 생명의 숲에서 뿜어내는 신선한 공기, 흙과 태양의 기운이 어우러져 피어내는 따뜻한 흙내음이 부드럽게 전해져 왔습니다. 저의 폐부 깊숙이 들고 나는 청명한 바람은 도시의 삶에 찌들었던 삶의 먼지들을 조금씩 씻어내주는 느낌이었습니다. 제가 치유되고 있음이 피부로 느껴졌습니다. 오대산에 들어간 지 한 달 반쯤 지나서 통증이 줄어들기 시작하고 석 달째가 되자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가벼워진 몸의 상태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묵직하고 깊은 피로감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날아갈 듯한 기분이 되는 것입니다. 이때껏 느껴본 기억조차 없는 상쾌함과 개운함이었습니다. 저는 평생 이런 개운함을 느껴본 적이 없었습니다. 오대산에서 전업치병하고 완전하지는 않지만 일상생활이 가능할 정도로 회복되어 그해 11월에는 암 진단 8개월 만에 회사에 복직할 수 있었습니다. 첫째, 육식 금하기, 모든 생선, 달걀, 가금류 포함입니다. 둘째, 정제 탄수화물 금하기. 셋째, 현미식하기. 넷째, 녹즙 마시기. 암 환자는 소화 흡수에 쓰는 에너지를 최소화하여 남은 에너지를 내 몸의 자연 치유력에 쓰이도록 노력했습니다. 암은 우리에게 주는 경고이자 그동안 잘못된 생각 습관과 생활 습관을 개선하라는 옐로 카드입니다. 그 의미를 바로 알고 암이 주는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나
자신의 몸 상태에 따라 최소한의 치료와 함께 정확하고 바른 방법으로 잘못된 생각 습관과 생활 습관을 개선해 나간다면 암은 당연히 치유됨을 알게 되었습니다. 치유 청사진 수리파에 제 몸의 치유 조건을 충족하는 자연 치유 노력을 통해 8개월 만에 직장에 복직할 수 있을 만큼 빠르게 치유되었고 10년이 지난 지금은 이전보다 더 건강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현대의학적으로 불가능한 이런 일이 가능한 것은 제대로 된 자연 치유 노력의 위대함이자 덩어리진 암도 녹여버릴 우리 몸의 완벽함과 우리 몸의 빠른 복원력과 회복력이 발현되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기암 진단 10년, 건강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였습니다. 뼈까지 전이 된 말기암의 고통은 상상도 되지 않습니다. 저자는 그 고통을 넘어서 자연치유를 공부하며 말기암을 극복했으며 지금은 암 환우분들을 대상으로 자연치유를 강의하면서 수많은 분들의 치유 이룸을 돕는다고 합니다. 내가 매일매일 살아온 생각 습관과 생활 습관이 내 몸을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매일매일 올바른 습관으로 더욱 건강한 몸으로 거듭날 수 있었으면 합니다. 더 늦기 전에 지금 당장 시작합시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